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중국인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많은 짐승들이 등장하지요. 여러분들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동물로는 용이나 봉황과 같은 상상 속의 동물도 있고 거북이, 사자, 팬더, 호랑이처럼 실제 동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의 궁전이나 저택, 민가의 집 앞에서는 늘 볼 수 있는 동물이 다름 아닌 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있는 사자상을 필두로 중국의 수많은 궁궐, 공원, 심지어는 음식점 앞에까지도 사자상이 등장합니다. 또한 수백 년 된 고건축에서나 최첨단의 고층 빌딩이 있는 곳에서도 시공을 초월해 석사자상이 등장합니다. 원래 사자는 중국에 서식하는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완견처럼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는 만큼 만만한 동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중국인들은 사자에 열광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자는 원래 아프리카나 인도에 사는 동물로 고대 중국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사자가 중국으로 유입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나라 동한 장제 때 서쪽의 안식국에서 중국 황제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자는 불교에서 매우 고귀한 동물로 여겼고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동안 명제 때 불교를 따라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나라 이전 기록에 사자가 출현한 기록이 없다고 하니 사자가 한나라 때 외국에서 들여온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온 사자는 황제에게 전해진 후 황제가 황실의 원림에서 키웠으니 황실이나 고관 대작들만이 볼 수 있는 동물로 일반인들에겐 아주 신비스럽고 귀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사자에 관해서 전해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상상을 더하고 책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사자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보는 석사자상은 실제 사자의 모습과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낯선 동물이 황실과 귀족들을 거쳐서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권력과 권세, 고귀함과 위엄, 지혜 등 다양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합해져서 전국적으로 사자의 이미지가 뻗어나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자가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석사자상이 중국인들의 대문 앞이나 정원 혹은 건축물의 입구에 만들어지면서 장식적인 역할과 함께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지요. 또한 부귀와 행운, 길상을 상징하여서 상업지역에선 상업의 번창함도 의미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문 앞에 만들어진 좌우 두 마리 석사자상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형성되면서 집주인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면서 조용함과 엄숙함을 요구하는 무언의 상징물인 동시에 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공간도 제시해주는 등 중국인의 생활 속에서 석사자상은 다양하고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중국에선 사자 못지않게 호랑이도 힘과 권위를 상징해서 촉히 집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고 더구나 호랑이는 고대부터 중국에 있었던 매우 친숙한 동물인데 왜 중국인들은 사자를 문 앞에 내세운 것일까요? 중국의 속담에 狮子守大门,老虎坐中堂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대문을 지키고 호랑이는 중당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중당은 고대 가정에서 핵심 구역으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일을 처리하는 곳이지요. 호랑이가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가정의 지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정의 구성원의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며 삶에서의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 호랑이처럼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중국 속담에는 이산 뿌롱 얼후라고 해서 산 하나에는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살 수 없다. 즉 한 곳에 두 명의 우두머리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인데요. 바로 호랑이는 절대 권력을 의미하기에 집 문 앞을 지키는 역할은 사자에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자가 대문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많습니다. 우선 첫째, 사자는 풍기는 이미지 외모에 큰 덕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자는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면서도 그렇게 표독스러워 보이지 않지요. 또 눈은 우수에 젖은 듯한 고독한 맹수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기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사람을 해쳤다는 이야기는 아주 많이 등장을 하지요. 두 번째로는 불교에서는 사자는 석가모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동물 세계에서 사자가 왕이고 인간 세계에서는 부처가 왕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사자는 고대 중국 불교와 관련이 깊고 또 역대 중국 왕조는 불교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손에는 지혜의 검을 들고 사자를 타고 지혜의 검으로 번뇌를 끊고 사자의 포효가 악귀를 물리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는 용에게 9마리의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산예라는 동물이 있어요. 산예는 연기와 불을 좋아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며 가만히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산예를 향로나 대문 문고리 같은 데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아주 사자와 흡사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또한 중국인들이 사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로 중국에서는 용이나 봉황은 황실에서만 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때문에 사자상이 신분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귀족, 부자, 상인, 민간인들도 경제적인 조건만 허락한다면 자신의 집 앞에 사자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사자상은 고대 중국의 왕 통치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또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아름다운 삶을 기원하는 마음을 돌로 만든 사자에 담아서 중국의 사자상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석사자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